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내가 오더를 잘못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계속 치면 이게 하나씩 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낸다. 해독하고 지시 신호를 내리는 것은 이거죠. 지시 신호. 이건 쉬운 문제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PC는 다음에 실행할 번지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이다. 맞는 거죠. 제어 신호는 마이크로 동작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컨트롤하는 거다. 맞죠? 패치 사이클은 CPU가 메모리에서 명령을 가져오는 사이클이다. 맞죠? 패치 가져온다. 맞는 거죠. CPU의 제어 장치는 명령 레지스터와 신호 발생 장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틀린 거죠. 명령 해독기도 있는 거죠. 해독기도. 그래서 타이밍 잡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타이밍 잡는 거. 딱 이 타이밍에 딱 하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딱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을 꺼내올 때 있잖아요. 꺼내올 때 그 클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타이밍 맞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명령을 하나 꺼내올 때 이때 타이밍을 가져오고 내가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딱 타이밍에 맞춰서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컴퓨터는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이런 타이밍 같은 것도 잡아주는 게 이제 제어 장치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 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의 틀린 때가 많잖아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명령어는 인출 단계, 패치 단계. 그리고 명령어 해독해서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타이밍,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자, 이제 레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프로세서 내부에서 메모리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죠. 플립플롭으로. 레지스터는 컴퓨터 기억 장치들 중에서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 법령 레지스터, 시스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법령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R에서 R16 이렇게 있는 거고 시스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 인터럽트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 어드레스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 아까 위에 설명했던 것들이 나올 거지만 상태,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드 이런 것들. 자, 법령 레지스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R1, R16 이렇게 이게 16개든 32개든 CPU에 맞도록 다 설계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레지스터, 특수 목적의 레지스터. 이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있고 PC 현재 실행 위치 가지고 있고 인터럽트 레지스터 가지고 있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LU에는 뭐가 있죠? 어큐뮬레이터가 있죠. 임시 기억 장치, 임시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는 거죠. 여기 있네. ALU 안에 AC가 있는 거죠. 어큐뮬레이터, 임시 기억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법령 레지스터는 뭐야? add A, B 할 때 add A에 있는 내용이 이것도 다 메모리 주소거든요. 얘도 메모리 주소고 그럼 얘도 주기억 장치에 있는 위치에서 그 내용을 인출하죠. 값을. 그걸 어디에 놔둬요? 법령 레지스터에 기억해놔야죠. R 안에는 A의 메모리 값을 가져오는 거 맞죠? R2에는 B의 그 값을 가져와서 이게 ALU로 보내서 이게 연산장치 하는 거죠. 물론 이 add인지 아닌지는 이걸 해석하는 거고 제어 장치가 해석하는 거고 특수 레지스터, 뭐 시스템 레지스터, 그 다음 법령 레지스터, 일반 레지스터 뭐 이런 거죠. 법령 레지스터, CPU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ALU와 직접 연결 연산 대상이 되는 오퍼랜드 값을 가진다. 뭐 add A, B 할 때 A 우리가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LU와 직접 연결돼 있어 뭐 연산 장치 할 때, 연산 논리 장치 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특수 레지스터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필요한 법령 레지스터가 아닌 R1, R16 이게 아닌 특수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레지스터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응? 상태,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뭐 이런 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응?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프로그램 카운터, 인출할 명령어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갖는 특수 레지스터. CPU 안에 PC가 있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DRAM이 있죠. 주기억 장치.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이때 그 다음에 실행할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PC,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한 개의 명령어를 인출이 끝나면 그 명령어의 크기가 더해진 값으로 자동 변경되어 다음 명령어 인출을 위한 주소를 가진다. 끝나면 PC는 PC 플러스 1에서 다음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고속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눈에는 그 화려한 화면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명령,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PC죠. 명령어 레지스터,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인출된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특수 레지스터. add, A, B를 가져왔으면 add만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어 장치에서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 해석해서 A,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얘한테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A, B의 값들은 ALU로 보내주겠죠. 제어 장치가 add에서 ALU에서 add를 해서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인출된 명령어에는 연산 동작, OP 코드, 연산 대상, 오퍼랜드, 연산 결과, 어드레싱 모두 등의 정보를 설정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출을 할 때 그 CPU가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기억 장치 램에서 인출을 하는데 이 인출했을 때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OP 코드라고 코드가 있고 코드 오퍼랜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퍼랜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이제 OP 코드만 있으면 뭐 0주소, OP 코드 오퍼랜드 있으면 1주소, 오퍼랜드가 하나 더 있으면 2주소, 오퍼랜드가 3개 있으면 3주소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건 이제 CPU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것은 뭐 0주소, 어떤 것은 1주소를 쓰는 것도 있고, 뭐 2주소 쓰는 것도 있고, 3주소 쓰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2주소를 쓰죠. 일반적으로는 2주소를. 네. 그 이제 지금 만든 목적에 따라 틀리잖아요. 우리가 PC를 쓰면 PC가 뭐 2주소를 쓰면 뭐요? 우리가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기에서는 3주소를 쓸 수 있는 거고, 아주 소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oT 같은 거, 인터넷 오브 스팅, 어떤 칩 같은 거, 모든 사물이 들어가는 칩들을, 이건 아주 작은 것들이잖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뭐 0주소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기계의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지우고 하죠. 지금 제 옆에 우리 딸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아내가 어디 갔는데 애가 무섭다고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 그림 그리고 있다. 알았어. 상태 레지스터,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시스템 내부의 순간 상태가 기록된 정보, PSW라고 한다.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연산 결과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된 상태 레지스터의 각 비트는 연속되는 다음 명령어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거 안 해놨나? 그림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있어요. 이런 것처럼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그걸 내가 왜 안 해놨지?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찾아보죠. PSW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해버렸네. 그러면 구글링 해보죠.
죄송하지만. 그거를 보면 이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뭐 이건 4바이트짜리인데 이게 다 있죠. 네거티브 n이면 z면 제로다. 연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거티브다, 뭐 제로다, 캐리, 그래서 또 아니면 오버플로가 생겼다. 이런 연산 결과의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인 거죠. 예. 어디까지 올라온 거지?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시스템 내부의 순간 상태가 기록된 정보,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연산 결과 정보가 기록된다. 예. 지금 제로다, 오버플로가 생겼다, 이런 것들. 기록된 상태 레지스터의 각 비트는 연속되는 다음 명령어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로, 보로, 캐리가 생겼다. 캐리, 더하기해서 캐리가 생겼어. 그럼 다음 연산에 캐리 생겼으니까 이것도 연산에 반영하라는 거 영향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버플로가 생겼어요. 그럼 프로그램 죽은 거예요. 예.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 프로그램 죽었는데 그 CPU, PC 값을 가지고 또 다음 거 읽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들이.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순간순간에 시스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PSW.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 PC에 있는 주소 값을 받는 거죠.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온 내용이 기억되는 것. add, ab. 내용이 기억되는 거죠. ab야. 예.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잠시 기억되는 레지스터. 누상기. 데이터 인출 또는 기록 과정에서 데이터나 주소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특수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연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따 어드레스 방식을 할 건데 일주소 어드레스 방식이 있죠. OP-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죠. 이렇게. 일주소 방식에서는 A씨가 연산에 참여를 해요. OP-코드. 일주소. 오퍼랜드 하나가 있죠. 일주소. A, add, A, B 했는데 B가 없는 거잖아요. 오퍼랜드가 이게 A고 B인데 B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add A 하면 어떻게 해요? 어큐뮬레이터하고 어큐뮬레이터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어큐뮬레이터가 한 거죠. 어떨 때? 일주소일 때. 아시겠죠? 일주소일 때만 참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누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의 하나로서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이다. 맞죠?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죠. ALU 안에 있죠. ALU 안에 있는 어큐뮬레이터죠. 누상기. 예. 기억장치 주변에 있는 회로인데 가강승제 계산, 논리 연산을 행하는 장치. ALU. 일정한 입력 숫자들을 더하여 그 누계를 항상 보존하는 장치. 누적. 일정한 입력 숫자들을 더하여. 모르겠다. 뭔지. 정밀 계산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두어 유효 숫자 개수를 늘리기 위한 것. 이것도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저도 이거 솔직히 헷갈리네요. 뭔지. 예. 플래그 레지스터. CPU 내부에서 방금 행한 연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캐리 및 오버플로의 발생 여부 등을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PSW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네. 좀 틀리나? 두 개를 어떻게
거의 유사하죠. 플래그 레스터. 이거 왜 쓰는 거지? PSW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플래그 레스터 써야 되나? 잘 모르겠네. 레스터 가운데 명령어를 수행할 때마다 결과가 0인지 부호, 음수인지 양수인지, 캐리 및 오버플로우, 발생 여부 등을 한 비트로 나타내며 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는,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오타가 생기네. 이건 방금 뭐 플래그 레지스터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문서. 근데 플래그 레지스터하고 PSW하고 같이 나와버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구분하기 힘들겠는데. CPU의 하드웨어 요소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걸 카피해서 썼는데 이 내용을 쓰진 않았구나. 연산 AL로 들어가죠. 컨트롤 유닛 들어가죠. 전달 기능 버스죠. CPU의 하드웨어 요소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버스 ALU 플러스 CU 플러스 버스 플러스 레지스터. IO는 그 CPU 밖에 있는 버스죠. IO 장치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맞죠? 이것도 헷갈리면 틀릴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연산자 OP 코드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시켜 놓은 장소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연산자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레지스터죠. IR. 맞죠? MBR. 이거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레지스터가 주기억 장치 안에 포함되어 있죠. 스택도 이제 있죠. 스택도. 팝푸시 할 때 스택도. 마그네틱 디스크는 이거죠. 자, CPU가 있죠. 우리가 보면 CPU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죠. 캐시 메모리 SRAM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 메모리 DRAM이 있죠. 디스크 메모리, 이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뭐라고 했지 방금? 마그네틱 디스크죠. 마그네틱 디스크. 이게 마그네틱 디스크. 그래서 이게 생뚱맞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스택은 어디에 저장되는데? 스택은 CPU에 저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CPU. 주메모리, 제가 알기로는 주메모리 기억되는 게 스택인데, 얘는 주기억 장치나 뭐 주기억 장치나 이게 주기억 장치지. 헷갈렸다. 주기억 장치. 스택. 뭐 이런 식이죠. 뭐 영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게 자기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플로우 차트 심볼은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나 하드디스크의 심볼 명칭이 마그네틱 디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드럼통 모양으로 된 게. 이렇게 하드디스크 표현할 때 이런 모양으로 된 플로우 차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플로피 디스크가 등장하면서 구별을 위해 딱딱한 디스크, 즉 하드디스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네, 그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녹음 중에 우리 애가 진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 일시 중지를 눌러야 되거든요. 녹음하다가 일시 중지 누르고 다시 플레이 시켜야 되는데, 저도 너무 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게 파일이 2개로 올라갈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네. 클릭 한번 꾹 해주시고, 광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서브스크립트,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버튼 한번 쑥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